보통 사람들은 땅을 소유한다고 하면 내 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토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개발 행위에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땅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을 텐데 과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여러분, 토지도 성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이 예뻐지기 위해 성령을 하는 것처럼 땅도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투자를 할 때 땅의 모양이 평평하고 도로의 높이와 잘 맞아서 바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토지는 높낮이가 주변 도로와 다르기 때문에 성토 혹은 절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보다 내 땅의 높낮이가 더 낮을 경우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내 땅이 도로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성토, 쉽게 말해서 땅에 흙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성토는 개발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 성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땅을 소유한다고 하면 내 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토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개발 행위에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토 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보다도 먼저 예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원입니다. 성토를 할 때 흙을 앞사발이 25톤 덤퍼트럭으로 가져오고 땅을 다지고 하려면 중장비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이때 내 땅과 마을 안을 중장비들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많은 불편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실제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토와 관련된 법령에서 살펴보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성토는 흙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절토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공사하는 곳이 있거나 하면 비용이 절감되겠지만 반대로 흙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성토의 허가 기준과 관련한 법령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 규칙 제4조의 2와 관련한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을 보면요. 공통사항으로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그리고 농지 개량 시설의 폐지, 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땅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절토 부분도 같이 보면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을 텐데 과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그 마을의 이장님을 찾아뵙는 것, 그리고 농촌 안에서의 커뮤니티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원래 그 지역 농촌 사회에 있던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농지를 사거나 이사를 온 경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전에 이장님을 찾아뵙고 인사도 나누고 차 한잔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땅의 인근 지주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분들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3. 토지의 형질 변경 가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이라고 써있고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제1장 4절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지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제외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인접한 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두 번째, 토지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세 번째,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단 전답과 상호 간의 변경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옹벽 설치 또는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쉽게 말해 농지가 아닌 토지는 성토시 50cm 이상인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는 2m 이상인 경우에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제일 민감한 만큼 법적으로는 농지의 경우 2m 이내면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내 땅에서 성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경우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 정식으로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그마한 돈을 아끼겠다고 알아서 진행할 경우에 옆 땅의 주인이 이 공사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성토나 절토시 2m 이내라도 지역마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땅이 속한 지자체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 인허가청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 땅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 성토에 관한 허가 기준과 현명하게 진행하는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토지를 원래 땅 그대로 매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토지를 더 예쁘게 가치 있게 만든다면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가 있는 만큼 성토, 절토 등 이런 개발 행위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토지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는 다양한 형태의 개발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